쉽고 재밌는 진아 코딩. 엔트리 코딩으로 도어즈 게임을 만들어봐요. 자, 그럼 광선검을 찾아볼까요? 어우, 시크 2마리에다가 피규어 브라운까지 있네요. 벌써 죽었네요. 아, 괴물에 닿으면 죽는구나. 자, 천천히 핫둘 핫둘. 괴물이 올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 숨는 거고요, Alt를 누르면 다시 나오기예요. 브라운 몬스터 진짜 빠르고 무섭다. 자, 숨고 다시 나오기. 휴, 살았다. 오, 거의 다 왔다. 으아, 죽었어. 자, 다시 한번 도전. 이 정도쯤이야. 으아, 전기. 자, 벽 조심하고. 아, 위험하다. 와, 했다. 안녕하세요, 코딩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만들기에서 우리 작품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은 먼저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 도어즈 캐릭터를 코딩한 다음에 엔트리봇을 살짝만 코딩하는 좀 쉬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엔트리봇은 오늘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X 모양을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 새로운 오브젝트를 위해 우리 오브젝트 추가하기 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엔트리봇이라는 가장 첫 번째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미로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 거라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미로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이 중에서 미로 2번, 얘가 좀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로 2번을 선택을 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창에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두 가지가 이렇게 잘 들어와 있게 되죠. 또 필요한 오브젝트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올 거예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서 파일 올리기. 여기 파일 올리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우리가 다운받았던 브라운 몬스터와 그리고 시크라는 캐릭터 두 명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추가하기 버튼.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캐릭터 오브젝트들이 마구 모여 있죠. 우리 일단 검정색 친구가 시크래요. 시크는 우리 오른쪽쯤에 둘 거고요. 브라운 몬스터는 왼쪽, 그리고 우리 엔트리봇은 왼쪽 아래 이렇게 둘게요. 근데 지금은 오브젝트들이 너무 크니까 일단 조금만 줄여줄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넣어주세요. 시크를 또 선택해서 시크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줄 거예요. 너무 크면은 이따 게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줄여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브라운 몬스터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아랫부분 보면은 크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내가 바꿔가면서 직접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42.3으로 해봤어요. 엔트리봇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오브젝트 추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일단 다 추가를 했네요. 근데 오브젝트 한 개가 빠져 있어요. 바로 여기 왼쪽 윗부분에 있는 광선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올 거예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그냥 바로 검색으로 갈게요. 여기다가 광선검이라고 쳐주면 이렇게 검이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좀 줄여주고 크기가 지금 32.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왼쪽 끝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면 맨 윗부분에 광선검도 멋지게 들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위쪽에 있는 여기 브라운 몬스터 먼저 코딩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코딩을 해야겠죠. 재생창에서 눌러주거나 아니면 우리 아랫부분에 있는 브라운 몬스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그냥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창 자체에 브라운 몬스터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몬스터 자체가 계속해서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블록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버튼이에요. 블록이죠. 그리고 움직였으면 좋겠어. 움직임으로 들어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라는 블록을 갖고 올게요. 우리 여기서 이동 방향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렇게 몬스터를 크게 키웠을 때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노란 색깔 화살표가 보이죠? 지금 노란 색깔 화살표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동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몬스터의 이동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겠죠? 좀 줄이고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할 건데요. 우리 흐름으로 가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라는 애를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라 색깔 블록은 그 가운데 사이로 안에다가 쏙 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엄청 빠르게 사라졌죠? 우리 벽에 닿았을 때 이쪽에를 우리 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예전에 했던 강의에서 설명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벽 쪽에 닿았을 때는 화면에서 사라지지 말고 다시 튕겨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코딩하는 건 움직임으로 가서 두 번째에 보면은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이 안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튕기게 되죠. 좀 크게 보게 되면은 튕겼을 때 몬스터가 뒤집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거. 바로 회전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오브젝트 아래쪽에 보면은 회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동그라미처럼 회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힌 거고 좌우로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회전 방식을 두 번째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뒤집히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근데 10만큼 움직이면 정말 빨라요. 이렇게 되면 거의 게임을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1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동 방향을 1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천천히 돌아다녀야 내가 좀 더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몬스터와 우리 시그에 관련된 코딩은 다 끝이 났어요. 요거를 우리 초록 색깔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코드 복사라는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브젝트를 도어즈 시크 선택할게요. 여기에서 도어즈 시크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조립소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라는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시 코드가 붙게 돼요. 좀 재미있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어즈 시크 같은 경우에는 1만큼 말고 2로 바꿔줄게요. 2. 동그라미 부분 선택해서 숫자만 2로 바꾸면 돼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우리 시크도 지금 뒤집혔죠?
우리 이렇게 뒤집히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정지 누르고 오브젝트에 있는 회전 방식을 좌우 화살표로 바꿔주기. 이거 눌러주면은 좌우로 바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기. 안 뒤집히죠? 이렇게 다시 정지. 우리 맨 위에 부분에서도 누군가 좀 나타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로 브라운 몬스터나 아니면 시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할게요. 진아쌤은 도어즈 시크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아래에서 선택해줘야 돼요. 아래에서 우리 복사를 할 거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제하기가 있어요. 복제하기는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복제하기 눌러주면은 도어즈 시크 1번이 생기죠? 위에 1이라고 숫자가 붙었어요. 근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오브젝트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이죠. 마우스로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동, 드래그 하는 거죠. 여기 윗부분에 한 명의 캐릭터가 더 생겼네요. 오브젝트가. 복제했을 때 우리 오브젝트 자체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어즈 시크 1번을 선택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코딩 자체도 이렇게 복제가 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3명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정지하기. 자, 우리 왼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엔트리봇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립소에서 엔트리봇이 제대로 선택이 되었는지 볼 거고요. 제대로 되었다면 일단 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 방향키,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방향키라 하면 이런 화살표 같은 키를 말하죠. 위에 있는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위로 당연히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당연히 이 엔트리봇이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작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시작.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모모 키를 눌렀을 때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갖고 오면 Q라는 부분에 아래 화살표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렀을 때 키보드에 있는 모든 버튼들이 대부분 나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때 일단 왼쪽 화살표 먼저 가볼까요? 왼쪽 화살표. 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엔트리봇이 살고 있는 네모난 공간은요, 우리 좌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큰 화면으로 보면은 전부 다 네모 좌표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노란 색깔 부분은 바로 X라는 좌표라고 그랬고요. 분홍 색깔로 보이는 이 선은요, 위아래죠.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하는 좌표는 바로 Y좌표라고 했어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그러면 X와 Y좌표 중에 어떤 좌표가 움직여야 될까요? 저 바로 X좌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 가서 우리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블록을 일단 붙여줄게요. 한 번 더 좌표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좌우, 왼쪽 오른쪽은 X좌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왼쪽으로 갈 때는 우리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빼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 반대니까 바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화살표 왼쪽으로 가야 되니 X좌표를 10이 아닌 빼기 10만큼 바꾸기라고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또 따로 코딩을 할 필요 없이 복제라는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이 초록 색깔 윗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죠? 선택, 아래다가 좀 둘게요. 이번에 왼쪽 화살표가 아니니까 아래 세모를 눌러서 오른쪽 화살표로 바꿀 거고요. X좌표가 오른쪽이니까 이번엔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숫자 10으로 바꿔주면 돼요.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른쪽 화살표 눌렀더니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눌렀더니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위로도 가야 되고 아래로도 가야겠죠? 그래서 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라고 하는 초록 색깔 버튼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오른쪽 버튼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오른쪽이 아니라 이번엔 위쪽 화살표 한번 해볼게요. 위쪽 화살표. 자, 우리 오른쪽 왼쪽은 X좌표, 위아래는 Y좌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좌표 코딩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드래그,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버릴 거예요. 그 다음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록을 갖고 와서 위쪽이니까 위쪽은 더하기, 아래로 내려갈 때는 빼기예요.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요. 이번에는 좀 쉽겠죠? 바로 아래쪽 화살표, 그리고 여기는 빼기 1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만 확인을 할게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잘 다니고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코딩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위, 아래로 갈 때 보면은 전부 다 한 방향만 보고 있어요. 얘가 움직일 때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방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우리 이동 방향을 좀 바꿔줄 거예요. 이동 방향.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동 방향을 몇 도로 정하기라는 블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쯤에 있어요.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여기를 그대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있는 블록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 붙어있죠? 90도로 정하면 오른쪽을 계속 볼 거예요. 여기 90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하면은 내가 숫자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창 하나가. 우리 여기 파란 색깔 있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왼쪽이니까 270도로 정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갈 거예요. 엔트리봇이. 그리고 다른 데 선택 한번 빈 공간 같은데 이런 데 있죠? 선택해주면 이동 방향을 270도로 정하기라고 코딩이 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왼쪽만 설정해줘야 되냐? 왼쪽 버튼을 누르고 나서 다시 오른쪽을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오른쪽을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라는 여기 부분 안에다가도 얘를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왼쪽 부분에서 이동 방향을 90으로 정하기라는 애 있죠?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올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90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하면은 얘는 90도니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90을 다른 숫자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일단 한 개를 더 조정을 해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오브젝트 안에 회전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이동 방향을 270도랑 90도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 방식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좌우 화살표를 눌러줘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 다시 눌러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눌렀을 때, 왼쪽 눌렀을 때, 그리고 다시 오른쪽 누를 때 왔다 갔다. 방향에 따라서 엔트리봇 자체도 방향을 잘 바꾸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원래 했었던 오브젝트 추가하기, 그리고 게임 캐릭터들 코딩하기, 마지막 엔트리봇 움직이기까지 모두 코딩을 끝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모양을 숨기기도 하고요. 엔트리가 Alt 키를 눌렀을 땐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도망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소리라던가 이런 위로에 닿았을 때 전기로 바뀌는 거, 전기 지식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선검에 닿았을 때도 미션 완료하면서 게임이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가기 전에 우리 왼쪽 윗부분에서 저장 한번 할게요. 내용을 지우고 도어즈 게임이라고 써준 후에 디스크 모양 눌러서 저장하기 버튼,
저장이 다 됐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